네, 이어서 GIC에서 인터럽트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GIC에서는 인터럽트의 소스를 크게 세 가지 타입, 여기 표에 보시면 네 가지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SPI는 Shared Peripheral Interrupt라고 부르는데요. 이 페리페럴에서 전달된 인터럽트인데 여러 암코어에 전달이 되는 일반적인 인터럽트 소스이고요. PPI는 Private Peripheral Interrupt의 약자이고요. 이 인터럽트는 특정 CPU 코어에게 전달이 되는 인터럽트 타입이고, SGI는 Software Generated Interrupt로서 GIC에 있는 특정 레지스터의 어떤 값을 기록하게 되면 발생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터럽트 소스, 세 가지 소스를 기반으로 GIC 인터럽트를 분류하고 관리하는데요. 이 관련된 GIC에서 인터럽트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전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실행 흐름을 보면서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린 그림인데요. 이 멀티코어 시스템 전체 구조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이 방식을 굉장히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기 그림에서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코어 있죠? 이 코어는 CPU 코어의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CPU 코어의 개수가 4개죠? 그러니까 0, 1, 2, 3. CPU 코어 번호를 0, 1, 2, 3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CPU 코어별로 IRQ가 보이죠? 이 IRQ가 보이는데 각각 CPU 코어별로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시게 되면은 터치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거든요. 터치 인터럽트는 0번째 CPU 코어로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CPU 코어에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인터럽트는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 CPU 코어에게 랜덤하게 전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보드에 어떤 자판을 입력했을 때 이를 인터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면, 키보드 인터럽트는 0번째 CPU 코어, 두 번째 CPU 코어 각각 랜덤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인터럽트는요, GIC 관점으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는 Shared Peripheral Interrupt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특정 인터럽트는 특정 CPU 코어에 아이솔레이션 지정을 해서 트리거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IRQ Affinity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특정 CPU 코어에만 특정 인터럽트가 트리거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인터럽트를 PPI라고 그러죠. Private Peripheral Interrupt로 GIC에서는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CPU 코어 1번인데 CPU 코어 3번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일을 시키고 싶을 때는 3번 CPU 코어에게 어떤 시그널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SGI, 그러니까 GIC에서 제공하고 있는 SGI라는 인터럽트를 소스로 활용해서 3번, 세 번째 CPU 코어에게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으로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동작을 IPI 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체 멀티 코어 시스템 구조에서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트리거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GIC에서 분류된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SPI 인터럽트, Shared Peripheral Interrup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hared Peripheral Interrupt는 공유된 Peripheral Interrupt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여러 CPU 코어가 IO 디바이스에서 전달되는 인터럽트를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터럽트는 Shared Peripheral Interrupt로 설정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0번째 CPU 코어나 두 번째 CPU 코어에 랜덤하게 트리거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PPI 인터럽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rivate Peripheral Interrupt죠. 개인 소유 페리페럴 인터럽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정 암코어 전용으로 IO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설정이 되는 인터럽트가 PPI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터치 인터럽트가 0번째 CPU 코어에서만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인터럽트를 PPI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ffin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인터럽트가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트리거 될 수 있는 CPU 코어의 번호까지 비트맵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 CPU 코어에 특정 인터럽트가 트리거 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자주 어떤 루틴이 특정 CPU 코어에서만 처리가 되도록 하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 CPU 코어가 0, 1, 2, 3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메모리 아키텍처 관점을 보게 되면 각각 CPU 코어별로 L1 캐시가 아래 존재하게 되고요. L1 캐시 아래에는 L2 캐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CPU 코어가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나 인스트럭션을 캐시에 먼저 저장해 놓고 이를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접근된 데이터는 L1 캐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특정 코드가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CPU 코어에서의 특정 CPU 코어에 존재하는 L1 캐시에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코드가 존재하게 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특정 CPU 코어의 특정 인터럽트를 트리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또 이 흐름에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인터럽트를 특정 CPU 코어에 트리거 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타입의 인터럽트를 PPI라고 GIC에서는 정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인터럽트 소스는요, SGI입니다. SGI는 Software Generated Interrupt의 약자이고요. 외부 IO 디바이스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이 SGI는요, 슈퍼바이저 콜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와 구별이 되는 엄연한 하드웨어 인터럽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GI 인터럽트 신호는 IRQ 혹은 FIQ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SGI를 활용해서 운영체제 커널에서 IPI 콜 기능을 구현을 하죠. 그리고 이 IPI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체제 커널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SG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체제 커널이나 RTO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럽트 I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드린 그 세 가지 타입의 인터럽트 소스, SPI와 PPI와 그리고 SGI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터럽트 ID로 관리합니다. 인터럽트의 각각 소스는요, 정수형 인터럽트 ID로 관리하는데 SGI는 0에서 15번, 그 PPI는 16에서 31번, 그리고 SPI는 32에서 1019라는 인터럽트 ID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이 리눅스 커널에서 GIC와 관련된 여러 하드웨어 컴포넌트, CPU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리고 각각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레지스터를 설정할 수 있는 API 루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코드를 보시면 각각 인터럽트 ID를 읽어서 인터럽트 ID별로 코드를 제어하는 그런 루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 ID를 읽어서 이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운영체제 커널이라든가 리눅스 커널이죠.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GN 하이퍼바이저에서 이를 처리하는 코드는 이어지는 이번 섹션의 마지막 부분 강의에서 소스 코드 분석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GIC에서는요, 인터럽트 소스를 크게 4가지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이 중에서
SPI, PPI, SGI 이 세 가지 인터럽트 소스를 반드시 잘 익혀 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인터럽트 소스별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GIC와 관련돼서는 이어서 리디스트리뷰트라든가 디스트리뷰트라든가 CPU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설명드릴 텐데, 제가 설명드린 GIC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기반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인터럽트 소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